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해외 축구 4경기 준비를 했고요. 17일 화요일 우리나라 경기, 대한민국 경기 한 경기와 나머지 3경기는 네이션스 리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MH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경기고요. 저녁 10시. 카타르 대 대한민국 중립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 카타르 경기를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8위가 이제 피파 랭킹,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이고 카타르가 57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부터 보면 상대 전적은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3승 1무 2패로 어쨌든 최근 분위기는 카타르가 조금 더 앞서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2019년도 1월 달에 한번 붙은 적이 있죠. 최근 경기가 그때 1대0에 패배를 했습니다. 카타르에. 그리고 직전 멕시코전에서 이제 그 조현우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구성윤 선수가 이제 그 미친 듯한 슈퍼 세이브를 많이 보여줬다. 경기 보시는 분들 엄청난 골키퍼의 선방이 많이 보였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정된 선수들은 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요. 아마 멕시코전에 나왔던 선수들 그런 선발로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수비에서 김진수와 홍철 선수가 모두 빠진 상황이고, 멕시코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흐름은 좋았는데 3분 만에 3골을 먹히면서 역시 그런 수비 부분에서 레프트백에서 좀 결점이 많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진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 이재성 공격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득점도 2골을 넣었죠. 3대2로 패배를 했으니까 사실 이것만 3분에 3골 먹힌 것만 아니었으면 해볼만 했던 건데 어쨌든. 자, 그다음에 카타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11승 3무 6패 최근 20경기를 데이터입니다. 근데 카타르의 선수들의 대부분 75% 이상은 사실상 알사드죠. 알사드가 자주 봤죠. 아츰에서 많이 봤던 그런 팀인데 역시 카타르에서는 최고의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아시아에서도 거의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연봉으로도 상위권에 들어갈 팀입니다. 그래서 알사드, 결국에는 대한민국 대 알사드의 대결이라고 볼 정도로 알사드 선수들이 많이 있다. 75% 이상이. 그리고 그런 자국 리그 다른 알사드 외의 팀에서도 주요 공격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을 좀 데리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도 1월 25일 날 아시안컵에서 이제 한국과 이제 그 카타르가 붙었는데 그때 1대0으로 카타르에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스쿼드랑 지금이랑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좀 있지만 80% 이상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그런 수비수나 골키퍼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카타르의 주전 공격수 알리죠. 알두 하일에서 뛰고 있는 알리 선수가 이제 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선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측면으로 이제 아프피하고 그리고 하템 선수의 그런 공격적인 모습도 잘 버텨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전에서 그런 수비 불안을 보였던 그런 점들을 카타르가 좀 공략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한국성으로 좀 보는 게 좋겠지만 수비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손이 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승부 사이드로 좀 보고 싶고, 카타르 프랜이 있으면 0.5 프랜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애국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막 무작정 갈 수는 없는 거죠. 생존이 달린 거니까. 그래서 카타르 사이드로 프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션스 리그 3경기 모두 18일 수요일 4시 45분 경기고요. 자, 스위스 대 우크라이나. 그래서 스위스가 승 없이 3무 2패고 홈일 때 2무 2득점 2실점, 참 재미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2승 0무 3패이고 원정일 때 2패 1득점 7실점 그런 득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가 직전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만들어냈고,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배를 하면 사실상 리그 잔류는 뭐 물 건너 간 거지만 어쨌든 무승부를 하면서 생명 연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승점 3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위스 하면은 그런 실리 축구를 바탕으로 좀 수비적으로 하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스위스가 실점을 하는 시간을 봤을 때 후반에 좀 득점 실점이 항상 많았다. 전반까지는 잘하다가 갑자기 꼬이는 거죠, 후반부터. 그래서 실점이 많아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고, 또 이번에 주전 수비수 엘베디 선수가 메넨글라트바흐에서 뛰고 있는 엘베디 선수가 이번 경기 우크라이나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실리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스위스가 이런 수비수의 주전 수비수의 조금 결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2020년도 들어서 원정을 총 4번을 했는데, 원정 경기를 4번을 했는데 4연패에 빠져 있고, 그 4연패를 하는 동안 2득점 16실점인데 다소 강팀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2득점 16실점이면 무조건 스위스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상대했던 팀들이 다 대부분 그런 강팀들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독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도 있었고, 스페인도 있었고, 역시 세계 최고의 팀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지난 9월 4일날, 지지난달 우크라이나 홈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그때도 이런 실리 축구를 추구하는 스위스의 상대로 점유율을 39%밖에 못 가져왔지만 어쨌든 2대1로 승리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스위스를 상대로 지금 사실상 이제 그 2골 이상, 승점이 6점이죠,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2골 이상 허용을 하지 않고 지더라도 스위스를 상대로 승점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점은 같겠지만 지더라도 골득실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쩌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금 수비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스위스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선취 득점을 올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봤더니 뭐 3점 정도 될 것 같아요. 3점 정도 될 것 같은데, 3점 정도면 한번 다득점은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사실상 2골 이상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다.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점 기준이면 저득점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페인 대 독일, 유럽 최고의 팀들의 대결. 그래서 스페인이 2승 2무 1패고 독일이 2승 3무 0패. 이렇게 일단 확인하시고요. 배당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상대 전적은 3승 2무 1패로 뭐 좀 과거 데이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팽팽하다고 볼 수 있고, 스페인이 홈에서 최근 홈에서는 2018년도 11월 19일 이후로는 패배가 없다, 전체 경기에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주장 라모스가 페널티킥을 말아먹으면서 스위스와 비기면서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보신 분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스페인 가신 분.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에러가 있었었고, 하지만 수비 부분에서는 라모스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주장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고, 스페인은 그 어느 팀이랑 붙어도 슈팅 횟수라든지 그런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압도를 하죠, 그 누구랑 붙어도. 그래서 압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율은 좀 낮습니다. 골 슈팅 횟수도 많고 뭔가 공격하는 그런 것들도 잘 만드는데 효율이 낮죠. 그래서 그 효율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공격수들의 조금 퀄리티가 다소 좀 떨어지죠. 뭐 모라타라든지 페란 토레스, 그리고 로베르토, 그리고 그나마 괜찮았던 바르셀로나 이제 그 안수파티가 또 무릎 수술로 빠졌고, 그래서 공격 부분에서는 정말로 답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전까지는 좋은데 공격 이후가 답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좀 최근 안정감 있는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12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역시 조금 안정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이전 스위스랑 터키전에서도 3실점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이제 뭐 긴터, 실레, 리디거 그래 센터백들의 그런 존재는 괜찮지만 그 외의 선수들은 대부분 신예 선수들로 신인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측면이 좀 약하죠. 그래서 측면에서 그런 수비 불안을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공격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나브리, 사네, 베르너가 이 쓰리톱으로 해서 상당히 득점력을 잘 올려주고 있다. 무패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대결도 이 상대 전적도 그렇고 최근에 그런 스페인의 그런 답답한 공격력, 그리고 독일의 그런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승패를 찍는 거는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준점 3점이면 언더로 가는 게 일단은 좋겠다. 또 스페인이 홈에서는 실점이 없죠. 그래서 안정감 있는 둘 다 안정감 있는 모습을 그냥 둘 다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점 기준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크로아티아 대 포르투갈. 크로아티아가 1승 4패로 사실상 지금 힘든 상황이고, 포르투갈이 3승 1무 1패로 어쨌든 지금 조 1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에 졌죠. 그래서 프랑스가 2위였는데 1위가 됐고,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일단은 0승 2무 3패로 역시 포르투갈을 만났을 때 좀 고전을 하는 상황이고, 최근 경기를 봤을 때 3경기만 보면 7실점으로 수비가 불안한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비다와 브로조비치 이제 그 미드필더 겸 수비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그런 코로나 결장이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래도 잘 해주고 있었던 카르 선수가 센터백인데 경고 누적으로 이번에는 포르투갈전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수비가 좀 불안했던 것도 있는데 카르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또 확정이 되면서 과연 포르투갈을 상대로 어떻게 수비를 할 건지, 과연 수비가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코바치치 그리고 모드리치, 블라시치 선수들이 미드필드에서는 그래도 잘 해주고 있다. 하지만 또 크라마리치 선수, 스트라이커의 그런 크라마리치 선수의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비랑 득점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미드필더는 준수하지만,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1대0으로 패배를 했지만 그 패배하기 직전 5경기 연속 실점 없이 클린시트를 달성하면서 상당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포르투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되는 선수가 없죠. 예전에 호날두가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결장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센터백 다이스랑 폰테가 역시 안정감 있게 수비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아티아의 그런 수비 공백이 과연 호날두랑 조타, 펠릭스를 막을 수 있을지, 이게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는 다득점 아니면 포르투갈 승으로 가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크로아티아가 득점을 못한다면, 클린시트를 또 포르투갈이 달성을 한다면 그냥 포르투갈 승을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크로아티아도 한 골 정도 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득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승 혹은 다득점인데 주력이 되는 거는 포르투갈 승이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배당이 괜찮죠. 배당이 좀 떨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소통방에 오셔서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픽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